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만원사 그 세 번째 그 전 지문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고요. 길긴 길지만 하면 할수록 단어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적응할 때만 그렇고요. 여러분도 자꾸 부딪히시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전문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겠지만요. 이거 하면은 어휘력이라든가 또 다른 가사 작품들이요. 그 당시 쓰이는 언어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상당히 늘어나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상 또는 생각, 여러 가지 환경 등이 이제 공부가 되어지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저도 이 해석을 하면서 당시의 생활상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또 더군다나 만원사가 수능특강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에 나오는 그 지문 말고 다른 지문에서 이제 출제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문을 하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자,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수능특강 바로 직전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부터 수능특강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만원사 네 번째 할 것이 이제 바로 수능특강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직전의 상황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추자도 사람들이 이제 박대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인공을요. 그래서 이 거처도 머물 곳도 못 구하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잡니다. 그리고 이 거친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갑니다. 아셨죠? 굉장히 처량한 상황이겠죠. 한번 보실까요? 도중, 즉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참 태심이라. 그러니까 태심이라는 건 정말 심하다 이거예요. 정말 아셨죠? 적막하다,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면을 돌아보니, 그렇죠? 사방을 보니 나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으리, 그렇죠? 생면부지리죠. 그러니까 귀양 와서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은 바다밖에 안 보이고 들리는 것은 물소리라. 그렇죠. 이제 추자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바다가 사방에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다로. 벽해상전. 우리 상전벽해란 말 들어보셨죠? 우선 벽해상전인데 푸른 바다와 뽕나무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밭이 갈린 후에 모래가 모여서 섬이 됐다 이거예요. 추자도 섬이. 그래서 섬이 되는 형성 배경을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추자섬이 생길 때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전벽해가 된 거죠. 천작지옥이다. 이 상전벽해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천작지옥이라는 건 뭡니까? 하느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추자도라는 섬을 단적으로 지옥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지옥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 그렇죠? 해수로 바닷물로 성을 쌓고 운산, 그렇죠? 구름산으로 문을 지어서 세상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고립됐다는 거예요. 단절된 그러한 그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인간이 살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풍도섬이라는 거예요. 풍도는 이제 염라대왕이 뭡니까? 관장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바로 이곳 추자도다라고 이렇게 단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나오는 시적 화자 주인공 입장에서 귀향지에 온 느낌이 보다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 아셨죠? 어렵지 않죠? 자, 어디로 간단 말이냐. 그쵸? 누구 집으로 간단 말이냐. 그쵸? 집두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엎어진다. 그렇죠. 눈물이 앞을 가려서 걸음 걷기도 어려운 겁니다. 아셨죠? 이 집에 가서 의지하자 하니 가난하다고 핑계대고, 저 집에 가서 내가 의지하려고 하니 연고라는 건요, 까닭이 있다. 응? 그래서 칭탈하네. 칭탈도 역시 핑계랑 같은 뜻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꾸법일 경우에는 특히 단어가 모를 때는 그냥 짝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가난하다 핑계하고 까닭 있다 핑계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집 저 집 아무데나 적객주인은 적객이라는 건요 귀양살이를 하는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귀양 손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귀양 손님 되는 주인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를 짓고 온 사람 주인 노릇할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관력은 이제 공권력이죠. 그렇죠? 예. 공공기관의 힘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라는 것은 형세가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맡았다. 그러니까 맡았다는 거는 뭡니까? 강제로 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관의 힘에 의해서 뭐다? 어쩔 수 없이 그 적객을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차는 뭡니까? 관리입니다. 우리 관리 아셨죠? 관리더러 못한 말들을 만만하니까 나한테 쏟아내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관원한테 이야기할 거를 나한테 화살이 돌아오는 거죠. 원망의 화살이. 세간 그릇, 살림 식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막 던지는 거예요. 화가 났죠. 이게 너무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이제 홧김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나그네 보소. 생각해 보시오. 나그네는 바로 누굽니까? 화자입니다. 화자. 시적 화자. 생각해봐라. 주인.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적객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 화자를 만난 주인이죠. 그러니까 아니 불쌍하냐? 응? 아니 불쌍하냐? 내가 아니 불쌍하냐 이거예요. 이 집 저 집 잘 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닌데 왜 하필 응? 이 관리가 관차나 관이는 같습니다. 이 관리들은 인정을 받는다. 인정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아셨죠? 예, 뇌물을 받고 우리 손님네는 화자예요. 혹한 말들을 들어가지고 응? 구태여 내 집으로 이렇게 연분을 맺어서 와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탄하는 거죠. 한탄, 불만. 그렇죠? 불평, 불만을 지금 털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관리한테는 못하고 만만한 나한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내 살림살이가 이 말이야. 살림살이가 단박이라는 건 아주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면 다 알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뒤에 전답, 그러니까 논과 밭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물속으로 생애한다. 이 물속으로 생애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물고기를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섬이니까 더군다나 그겠죠. 앞 언덕에 고기 낚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언덕 바위에 고기를 낚아서 윗동네에 장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팔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산망은 그물입니다. 산망 그물. 이 그물을 얻어서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바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팔러 가서 보리섬을 바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장사하니까 보리섬. 그 믿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을 게 못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 걱정이 많다. 즉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귀향객이 더욱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분명히 나왔잖아요. 이 집 저 집 잘 사는데 하필 왜 우리 집이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신겸 처자 세 식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겸이라는 건 몸신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겸이라는 건요 처자식을 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식구라는 거예요. 세 식구 그렇죠? 예, 처자식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세 식구 호구라는 건요 입에 풀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사자성어로 호구지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호구지책. 그러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호구하기도 어려운데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필이면 이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먹을 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 빈털터리 이 나그네는 뭘 먹으려고 이렇게 왔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찢어져라 가난한데 네가 와서 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불평불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절하겠습니까? 가난한 데다가 또 귀양 손님 와서 그것도 강제로 또 맡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만이 많겠죠. 잘 사는 집들도 많은데 하필 잘 사는 집들은 뭐 했어요? 전부 뇌물 받고 있고 이 사람 결국 우리 집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뇌물 안 쓴 우리 집으로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겠죠. 당시에 그 세태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요소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낼 게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출제를. 자, 집이라고 내가 서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응?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뭐 합니까? 가난한 그런 환경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작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앗간에 주인 들고 가면 당신 나그네 잘 데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이제 세 식구가 자는 거죠. 그렇죠? 예, 집이 작다고 했잖아요. 이거 띠자리 한 입 주어 처마에 거처하니. 그러니까 이제 갈대입으로 만든 그 띠를 한 입 주고 초가 처마 앞에서 이제 거처하는 거예요. 잘 곳이 없으니까. 냉지 굉장히 그 춥겠죠. 습하겠죠. 예, 짐승도 많죠. 그렇죠? 예, 바깥에서 자니까 또 짐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발 남은 이제 한 발 남은이라는 뜻이에요. 한 발. 알았죠? 예, 길이에요. 한 발 남은 구렁뱀. 자, 구렁이란 구렁이. 그리고 한 뼘 넘은. 알았죠? 한 발은 이제 양손을 펼쳐서 그 정도의 길이가 이제 한 발입니다. 그 넘은 구렁이 뱀. 그죠? 그리고 지네 아시죠? 예, 다리가 많은 그 지네. 이거 뭡니까? 짐승이에요. 짐승. 여기 나온 짐승. 그죠? 뱀과 지네. 아셨죠? 좌우로 막 둘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징그럽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집에 와서 지금 뭡니까? 잠자리가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죠. 지금 밖에서 자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죠? 예. 서산에 일락하고 서산에 해가 떨어지고 금은밤 어두운데 응? 남북천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이제 그렇죠? 두세 집이 있었는데 소나무로 태운 그 불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거죠. 아셨죠? 예, 민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어디서 이렇게 슬픈 소리 근심 더하느냐.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 슬픈 소리가 나서 자기의 이런 걱정 근심을 뭐한다? 더하는 거죠. 밖에서 자고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들리겠죠. 그렇죠? 예. 알고 봤더니 어디예요? 포구입니다. 포구 이름인데 거기에서 배가 떠나는 소리가 나는데 노젓는 소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리가 근심을 더한다. 그럼 감정이입이겠죠. 감정이입. 그렇죠? 노젓는 소리는 시적 화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인 거죠. 객관적 상관물이 바로 배에서 젓는 소리라고 한다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눈물로. 자, 슬프죠. 밤을 꼴딱 샜네요. 아침에 조반은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그렇죠? 예, 조반을 드니 덜 쓸은 보리밥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 보리밥인데 꽉 누른 게 아니라 듬성듬성 준 거예요. 그렇죠? 무장덩이는 간장에 어떤 동치미라든가 무 또는 배 같은 걸 썰어 놓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간장 종지 한 종지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죠. 굉장히 그 빈약한 아침 식사가 되는 겁니다. 한술 떠서 밥 한 술 떠먹고 큰 덩이 한 덩 떼어놓고 보니까 그도저도 아주 없어요. 이것조차도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굶은 적이 간간이라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합니까? 잠자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먹을 것도 굉장히 없어요. 의식주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먹고 자는 거, 또 입는 것 등이 굉장히 어렵겠죠, 상황이. 그렇죠? 예, 물론 놀러 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그 귀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 여름날, 자, 여름이에요. 기나긴 날에 배고파 살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렇죠? 예. 의복을 돌아보니, 그렇죠? 의복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의복, 또 먹는 거, 또 기거하는 주, 그렇죠? 예, 이 의식주가 완전히 예, 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낙후된 상황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죠. 한숨이 나온다. 그렇죠? 한숨이 나온다. 이거요. 남방염천, 이 남쪽 지방의 뜨거운 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에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누비바지 굉장히 두껍습니다. 손바지예요, 손바지. 이 땀이 차고, 땀이 배고 땀이 올라와서 굴뚝막은 덕석. 이거는 망석입니다, 망석. 아셨죠? 그래서 굴뚝막은 덕석인가? 이게 굴뚝을 덮은 그 거죽대기란 말입니다. 거죽대기. 응? 멍석. 그러니까 그래서 망석이 아니라 멍석입니다. 멍석. 이 멍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멍석을 갖다가 이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덮개처럼 덮어버렸는데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그 바지가 땀이 차서 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덥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덥겠죠. 또 검겠죠. 다 바르고 냄새를 어찌하리. 그러니까 덥고 검은 거 다 생각 안 해도 다 버린다 하더라도 냄새는 어찌하냐 말이에요. 덥고 검는 건 내 따지지도 않겠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냄새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응? 내 일이 정말 가련이 불쌍히도 됐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뭐합니까? 가련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신세 한탄. 자, 굉장히 안 돼 보이죠. 예. 그럼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러한 귀향지에 가서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서술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보면서 귀향살이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네요.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안이 갔는데, 이제 과거에 내가 손잡고 막 반겨서 우리 집으로 와서 막 와라 해도 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전에 부귀공명했었을 때. 근데 지금은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렇죠? 현실이죠, 현실. 옥식진찬. 그러니까 아주 화려하고 맛있는 이 기름진 음식은 어디 가고, 반찬하고 맛있는 음식은 어디 가고, 흰 쌀밥에 맛있는 반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반 염장, 보리밥에 소금 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찬이 어때요? 완전 차이가 나겠죠. 이것과 대조죠, 대조.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대조되는 거고. 그렇죠? 예. 금이화복. 이것도 대조네요. 그러니까 비단 옷에 아주 화려한 옷을 어디 가고 지금 현순 백결. 이 뭡니까? 이 현순이라는 건요, 굉장히 닳고 헤어져서 100번 이상 바늘로 기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옷이라는 거, 누더기 옷.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대조 대꾸를 쓰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뭐 한다?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 몸이 사른 거냐, 죽어서 귀신이 된 거냐. 응? 말하니 살아있는 거 보면 모양은 귀신일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귀신에 비유한 겁니다. 한숨 끝에 눈물 떨어지고 눈물 끝에 한숨이 나는구나. 대꾸법이죠. 예, 그리고 도로요. 다시 내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자조적 태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조. 그렇죠? 예. 이 모양이 무슨 일인가? 완전 미친 사람 됐구나.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친 사람 됐다고.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정신을 갖고. 와, 보리가을 되었다. 이 보리를 뭐한다? 걷어들일 때가 됐다. 이 얘기예요. 전산 후산에 앞산 뒷산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가을이 온 거네요.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지게를 벗어 놓고 전간이라는 것은 이제 밭 사이에요. 밭 사이에 굽일하면서 꾸물거리면서 말이에요. 한가롭게 보이는 농부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그렇죠? 이제 보리를 보니까 이제 술을 좀 빚을 거 아니에요.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을 떠올리면서 술 몇 그릇 먹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청풍에 서늘한 바람에 취한 얼굴 깨면 무엇하리. 그렇게 얘기하면 연년 매년 풍년이 드는데 해마다 보리를 베고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찧어내어 보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분은 밥살을 하고 1분은 술살을 한다. 밥과 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보리로. 밥 먹어 배부르다. 그리고 술 먹어 취한 뒤에 한포고복하며, 한포고복이라는 얘기는요, 이 배가 불러서 배를 손으로 두들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아셨죠? 우리 태평성대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격양가. 이 격양가도 역시 이 농부가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와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태평가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풍년이 오니까 그런 거죠.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라면, 그렇죠? 이제 농부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제 뭐였어요? 공명을 탐했죠. 공명이라는 건 이제
벼슬살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탐하지 말고 차라리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백운이라는 건요, 흰구름이고 푸른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운은 바로 벼슬살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백운은 농민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탐화봉접이, 그러니까 꽃을 탐하는 꿀과 나비란 얘기죠.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공명을 탐한 자기 자신. 그물에 걸렸다.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어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 그렇죠? 법규의 그 그물에 자기가 걸린 신세, 즉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되어서 유배지에 왔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 정확히 아시고요. 대꼬법과 서리법은 뭐 곳곳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확실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표적인 정약용 선생 아시죠? 정약용. 그쵸? 정약용 선생이 뭐가 있었어요? 보리타작이 있었잖아요. 보리타작. 그쵸? 이 보리타작이라는 한시가 너무너무 떠올라요, 지금.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똑같아요. 정조시대 때. 정약용 선생이 정조시대 때고, 여기 나오는 안도안도 정조시대 때.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똑같이 귀향을 가잖아요. 귀향. 그쵸? 이 안도안도 귀향을 가고, 시대도 연대도 거의 같아요. 그쵸? 그런 걸로 보면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정약용과 또 안도안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안도안은 중인 출신입니다. 완전 양반이 아닌 중인 출신의 그 세금을 공금을 유용해 가지고 결국 귀향을 갔고요. 이 정약용도 뭡니까? 중인들과 많이 어울렸던 그런 학자이자 선비입니다. 그리고 벼슬에 대해서 뭐합니까? 강한 반성을 했잖아요. 농민들의 이 건강한 이 보리를 뭐합니까? 타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낙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아셨죠? 벼슬살이에 대해서 자기가 못하러 그 부귀공명을 해가지고 저러한 낙원을 버리고 왔었나 하는 그런 반성. 이 부분이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 시대도 똑같고 그 사람의 생각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물론 정혜용 선생과 안도환은 된 거고, 정혜용 선생님은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간 거니까, 예, 엄밀히 말하면 다르지만 결국은 생각하는 가치관은 여기서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벼슬살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장면에서 꼭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의엔. 그러니까 옳다와 왜는 대꾸죠. 선생님이 뭐랬어요? 이걸 알면 이건 쉽게 된다 그랬죠. 해석이 안 되든. 옳고 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줄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옳았는 줄 알고 일을 했는데 부기를 탐했는데 지금 오니까 잘못된 걸 내가 깨우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갔으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대꾸와 서리가 있네요. 천동할 줄, 천둥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으면 잠깐 내가 누각에 올랐으랴. 파선, 배가 난파될 줄 알았더라면 전세대동 실었으랴. 전세대동은요, 우리 대동법 아시죠? 대동. 그러니까 쌀이에요, 쌀. 대동미로. 대동미입니다. 그 전세는 뭡니까? 땅의 세금 대신 쌀로 받는 게 대동법이죠. 이게 결국 뭡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그러니까 쌀을 실은 거죠. 세금으로 낼 그 쌀을 실었으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배가 파손될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거 중요한 이 좋은 손을 내가 실었겠냐, 좋은 그 세금을 실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전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결국 뭐예요? 부귀공명을 탐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죄인 신분이 돼서 유배에 왔죠? 그거 후회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거 이렇게 알았더라면 나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실수할 줄 알았다면 내가 장기판을 벌렸겠느냐. 죄 지을 줄 알았으면 내가 공명을 탐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자, 같은 맥락이에요. 산진매, 수진매. 그러니까 산에서 키우는 매, 수진매. 이게 집에서 키우는 매. 해동청 보라매. 이게 매를 쭉 열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수총림. 아주 깊은 산 속에 날아 들어가서 산계야앙. 산꿩과 들오리.
차고 날 때 누가요? 바로 얘네들이. 그쵸? 얘네들을 지금 먹이 사슬에 의해서 그럼 잡아가는 거잖아요. 아깝다, 걸렸다, 두 날개가 걸렸다. 누구의 날개? 보라매, 해동청, 수진매, 산진매입니다. 먹기에 탐심, 탐하려고 하는 욕심이 탐하려는 욕심이 나서 형극이라는 건요. 나무 가지입니다. 나무 가지에 걸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얘네들이요. 얘네. 그러니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 자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을 지금 뭐 한 겁니까? 비유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 바로 그물, 형극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거 뭡니까? 법규에 걸린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형벌.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유배형에 처해졌죠. 그러니까 바로 유배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공명을 탐해서 결국은 욕심 때문에 뭐한다? 형벌받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빗댄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아주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낸다 그러면 이런 부분 충분히 출제될 확률 많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 민망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민망한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이 막 박대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너무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주정. 술 먹지도 않았는데 헛주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설조차 비경하다. 욕지거리 하니까 그것도 놀라울 정도도 놀랍지도 않다 이게요. 놀랄 경자거든요. 안일비자. 그러니까 놀랄지도 않는다. 너무 욕설을 하니까 심한 욕을 한다는 얘기죠. 혼잣말로 군말하듯 막 중얼거리는 거죠. 이제 누가요? 바로 주인이. 나 들으라 하는 말이 그죠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혼잣말로 하는 채 하는 거죠. 건너집 나그네는 말이야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랑 비교를 하는 거죠. 정승의 아들이고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의 죄를 얻었대요. 똑같은. 근데 절도죄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과거에 내가 누군데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 일을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추자도 사람 일을. 그래서 고기도 낚고 나무도 베고 또 돗자리도 만들고 집신도 만들고 또 보리 동량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 자기가 일해서 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양식 이렇게 보탭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 군데는 하는 거는 바로 자기 자신 이제 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있는 사람, 즉 한 군데 자기 집에 있는 바로 나그네, 즉 화자죠. 무슨 일로 황당하다 이거죠. 하루 이틀 몇 날 되더라도 공짜 밥만 먹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전 대조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비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건너집 나그네와 나를 지금 대비한 겁니다. 아셨죠? 예. 쓰자는 10손가락. 그렇죠? 10손가락 똑같이 있는데 꼼짝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걷자는 두 다리 움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은 나무에 박은 끌 같다. 끌 아시죠, 여러분? 그 연장. 그렇죠? 예, 끌. 그 전당 잡은 촛대론가. 그러니까 전당포에 맡긴 촛대 같이 아무 역할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한 겁니다. 종 찾으면 양반인가? 그러니까 종 찾는 양반이냐 너? 아니면 빚을 받으려는 채주러냐? 채권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꼼짝달싹 안 하고 공짜로만 밥을 먹냐라고 하면서 강한 불만을 지금 비교와 대조를 하면서 시적 화자를 뭐 하는 겁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불평불만을 통해서. 동의성이 성이 같거나 성이 다른 사람의 권당 친척이냐? 성이 다르거나 같거나 하여튼 친척이냐 이거 네가. 아니면 풋낫 낯이 익지 않은 친구냐 이 말이야 네가. 양반이냐 상놈이냐 아니면 병신이냐 바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굉장히 열거를 많이 하네요. 화초라고 내가 너를 아주 꽃이라고 관상적으로 두고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괴석 우리 돌 아시죠? 수석 같은 거 괴상한 돌이라고 해서 놓고 내가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관상용이냐 이거야. 너는 은혜 끼친 일이 있어. 네가 나에게 은혜를 준 일이 있어서 특별한 명령으로 네가 공짜로 밥을 먹냐 이게 얘기예요. 저 지은 죄, 너 유배형이 완 이 죄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너의 서름 누가 알겠니? 그걸 왜 여기서 얘기하냐 이거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밤낮으로 울고 있어 너. 그리고
한숨 소리 맨날 지어. 그 슬픈 소리. 너무 듣기에 지질해. 이거 뭐야? 지루하고 싫어. 귀찮아. 이 말이에요. 아셨죠? 굉장히 듣기 싫고 실증 난다는 얘기예요. 질린다 이거 질린다. 한마디로. 보기도 귀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굉장히 뭐합니까? 아예 혹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난한데 혹까지 딸려 붙고 가족까지 건사하기 힘든데 타지인이 죄 짓고 와가지고 말이야 양반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밥을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분통 터트린단 말이야, 내가. 누가? 여기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누굽니까? 시적 화자가 지금 이걸 듣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여러 번 하니까 분통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추자도 섬의 이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막심하다. 해연이라는 건 뭡니까? 아주 이상하고 괴상한 것들이라는 거야. 이상하고 괴상한 그런 일들이 막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륜이 없다. 인륜. 응? 어떤 사람의 어떤 윤리가 없으니 부자의 싸움이요. 부자들이 싸운다는 거죠. 이 추자도에서. 또 남녀를 구분하지도 않는데요. 우리 유교 사상이 어긋나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불문하니 계집이 이제 등짐을 진단 말이에요. 남자가 할 일을 한다는 얘기죠. 또 방언, 사투리가 이상하니 존객. 이 귀중한 손님인들 니네들이 알겠니? 이 말이에요. 다만 아는 것이 맨날 뭐냐? 손꼽아 주인 햄.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손 꼽는다는 건 계산에 이제 박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셈. 아셨죠? 예, 계산에 밟고 맨 이런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섯, 홑 다섯, 묻 다섯 꼽기다. 그러니까 오진법으로 순 계산만 한다는 얘기예요. 포박과 탐욕, 예의 염치되었다. 그러니까 예의 염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박과 탐욕이 바로 예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일륜이 없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미풍양속이 여기선 어떻다? 굉장히 나쁘다. 미풍양속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추자도 섬의 미풍양속이 일륜에도 없는 또 포박과 탐욕이 예의 염치가 됐다라는 그런 상황을 제시한 겁니다. 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이런 말 듣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분전승합, 이 푼돈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효제 충신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와 형제간의 형제끼리의 우애, 그 충과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그 돈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이걸 휴재 충신을 삼는 거고 한두 개 공덕을 쌓아서 이제 지극한 효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미풍양속이 뭡니까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섬이 혼정신성도 뭡니까 부모님이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살펴드리는 거고요. 이부자리를 신성은 아침 일찍 문안인사 올리는 겁니다. 효를 하는 거죠. 효. 그리고 보리담은 대독이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뭡니까 보리짝 담은 큰 항아리 같은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출필고 반필면이라. 그러니까 출필고라는 건요. 반드시 그 나갈 때 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야 돼 부모에게. 또 반드시 돌아오면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효를 다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이 두 개는 혼정신성, 출필고, 반필면이라는 거는 효를 다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 모으는 벙어리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돈만 벌어 갖고는 그런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왕하가 불급하니 그러니까 왕의 그 교화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니 견융은 이제 오랑캐랍니다. 오랑캐 아셨죠? 네. 오랑캐의 행사로다. 오랑캐가 하는 일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풍양성이 완전 오랑캐의 풍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건 인심이 아니다. 이건 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들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망의 소리를 들었죠 지금. 그렇죠?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지금 주인에게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이렇게 미풍양속이 안 돼 있는 이 지역에서 네가 인심도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꾸짖으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단단히 화가 났죠. 화자도.
내가 귀향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 귀향 온다고 하지 않았더라, 오지도 않았더라면 이런 모양 내가 봤겠냐. 응? 이 조그만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놈도 눈먼 줄만 한탄하지 개천원망하지 않는다. 그치? 임자 주인 아니어서 짖는 개를 꾸짖어서 무엇하리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원망을 하지 말고 내 탓을 여기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신세를. 남에게 원망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예, 읽을수록 참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라는 건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당시의 삶이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생생하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들도 예, 어렵다 하지 마시고 막상 부딪히고 나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전문을 봤다라는 자부심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게 된다면 자신감이 충전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한 전문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전문을 보면 좀 더 막연하게 봤던 이런 고전 가사들이 뭔가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시고요. 해설서보다는 이렇게 원문 갖고 자꾸 생각하고 상상력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단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당연히 사전에서 단어를 검색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렇지만 결국은 원본을 갖고 여러분이 술술수술 해석을 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오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